음, 예, 오늘은 그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B군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뭉치면 강한 피로 회복의 핵심 비타민 B군이라고 제목이 있는데, 어, 비타민 B군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대사작용을 도와주는 비타민이거든요. 그 대사작용이 뭐냐면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적인 반응,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주는 비타민입니다. 보통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소화를 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몸에 필요한 영양소로 전환시켜 주는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을 비타민 B군이라고 하는데, 비타민 B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8가지 종류로 구성된 복합체가 비타민 B군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이 세포의 대사에 관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매일 꾸준하게 섭취가 필요한 비타민이고, 수용성 비타민이면서 권장량 이상으로 섭취해도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괜찮고 술이나 커피로 인해서 몸 밖으로 배출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안전한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보통 보면 살다 보면은 기력이 저하된다든지 아니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 그다음에 근육이 뭉치는 경우, 기억력이 좀 저하되는 경우도 있고, 갑상선 저하되는 경우 있고, 우울증이나 조울증, 그리고 무기력함, 그리고 소화불량, 만성 피로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왜 이렇지? 어떤 걸 먹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게 바로 비타민 B군이 결핍돼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이런 증상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비타민 B군이 나한테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타민 B군 복합체라 그래가지고 보통 비타민 B1, B2, B3, B5, B6, B7, B9, B12 보통 이렇게 있는데 그럼 생각해보죠. 왜 비타민 B4하고 B8하고 B10, B11은 왜 없지? 라고 궁금증이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때로는 일부는 독성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아, 그렇거든요. 그러면 비타민 B1이 먼저 하는 역할이 어떤가? 티아민이라고 들어보셨죠? 티아민이 비타민 B1인데 멘탈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신경전달 물질을 활성화시켜주는 비타민인데 에너지 대사에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고요. 특히 탄수화물 같은 경우 밥을 많이 먹었다든지 그 대사를 시켜주는 데 도움 주고 항피로 비타민, 만성 피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굉장히 준답니다. 그리고 신경세포와 근육 활동에 도움을 주고 보통 이제 뭐 술을 뭐 피로나 무기력증, 식욕 부진 또는 장에 가스가 차는 경우에 보통 이런 비타민을 섭취하면 도움이 되고 비타민 B2는 리보플라빈이라 그래가지고 면역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건강 유지와 세포 재생에 도움을 주고 글루타치온 대체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빈혈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면역 이제 간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활성산소라 그래가지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통 그 입안에 염증이 생기는 거, 이게 혓바닥에 염증이 생기는 설염이나 구내염 또는 구강염, 또 이제 피부 염증을 생길 때 비타민 B12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비타민 B3는 나이아신, 말초 혈관 확장에 관여하는 비타민인데 이명이나 뇌, 두피, 피부 그리고 이제 또 소화 건강, 위장 장애가 있는 경우에 비타민 B3가 도움을 줄 수 있고 혈액순환 같은 경우에 두통이나 여성 냉증에 그리고 근육 통증을 이제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알코올 분해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죠. 어, 제한 용량은 1000mg으로 혈관 확장에 홍조 등에 보통 이제 관여를 해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밥맛이 없다든지 식욕부진이나 피부염 또 이제 신경이 좀
과민한 것 같아. 또는 밤에 잠을 못 자는 것 같아. 라고 생각된다면 비타민 B3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B5는 판토텐산이라고 다른 말로도 하죠. 건강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필수 비타민 중 하나인데, 보통 에너지 대사 그러면 탄단지 대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에 관여하잖아요. 주로 관여하고,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완화시켜 줄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과 이제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도 하고, 항 스트레스 비타민이라고도 또 따로 얘기하는데, 보통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을 때, 또 이제 굉장히 피로할 때, 대표적으로 비타민 5가 큰 역할을 하고, 체내 부신 합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어, 보통 화학 물질로부터 몸을 보호해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보통 약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먹었을 때, 이런 부분을 이렇게 내 몸을 지켜줄 수 있는 비타민이 B5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B6는 피리독신이라고도 하죠. 가장 많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보통 신경 비타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천연신경 안정제, 세로토닌 생성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비타민이고, 근육 강장제로서 단백질 분해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적혈구 생성에 도움을 많이 주고, 보통 장 독소라든지 이런 게 장에 독소가 많이 쌓였을 때 비타민 B6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 그리고 호모시스테인의 수치를 감소시켜 주죠. 혈액의 산화 물질인데 호모시스테인은 우리 몸 혈액이 산화됐을 때 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 수치를 떨어뜨려 주는 역할을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7은 비오틴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이제 TV에서 비오틴 광고도 가끔씩 나오는데 미어 영양소라고 그러죠. 에너지 대사에 관리하는 이런 탄단지 대사도 하고 소화기와 신경계 건강 유지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 특히 탈모 방지 영양소라고도 따로 얘기합니다. 모발이나 두피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10명 중에 보통 비오틴 같은 경우에는 9명 정도가 결핍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부족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비오틴이 부족할 경우에는 비만이나 만성피로, 당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B7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B9 같은 게 엽산이라 그러죠. 엽산은 두뇌 비타민이라고 얘기하는데 엽산 그러면 생각나는 게 이제 임산부들. 엽산 꼭 먹어야 돼. 기형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대. 이런 얘기 가끔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혈액이나 세포를 생성하는 이제 비타민이고 빈혈 예방이 특히 도움 줍니다. 빈혈이 있다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많이 먹고 그리고 신생아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주고 태아 신경 생성하는데 필수적인 비타민이라고 하죠. 그래서 밑에도 임신 필수 영양소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단백질과 아미노산 대사를 하는 역할도 한답니다. 비타민 9하고 같이 섭취하면 좋은 게 뭐냐면 비타민 B12와 함께 섭취하면 좋아요. 그래서 악성 빈혈이신 분들한테는 비타민 B9하고 B12를 같이 먹어라. 그러면 이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그리고 비타민 B12는 코발라민이라 그러죠. 이게 이제 DNA 합성에 필수적인 비타민이라고 얘기하는데, 신경세포, 그다음에 이상 감각이나 저림, 통증 같은 거 일어날 경우에 신경계의 개통이거든요. 신경계의 계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비타민 B12고, 적혈구 생성에 도움을 준답니다. 보통 이제 적혈구라고 하면 헤모글로빈이라고 얘기하는데, 헤모글로빈 합성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비타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 또한 역시 혈액의 산화물질인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우측에 보시면은 갑상선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때 칼슘이 비타민 B12의 흡수를 도움을 받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고 엽산과 함께 섭취하면은 좋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B1 같은 경우에 티아민은 비타민 B군이 많거든요. 많은 것 중에서 가장 대장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B6, 피리독신이라는 거는 이제 실무자 역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비타민 B1은 이제 지시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B2에, 뭐, 면역에 관계되어 있는 것이 B2, 그 다음에 B5, 그리고 혈액 생성에 도움 주는 게 B9하고 B5, 그 다음에 피부 건강에는 B3하고 B7이 각각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이제 제품 얘기할 건데요. 뉴트리라이트에는 이제 이스트 B라는 제품이 있죠. 저도 이 제품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씹어 먹는 비타민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인 효모 추출 비타민 B군입니다. 그 효모는 비타민 B군 7가지가 같이 들어있어요. 군으로 있어야지 그게 시너지 효과가 좋답니다. 한 가지만 먹는 것보다. 여기에는 이제 분리대두 단백질하고 레시틴이 함께 들어있어요. 하루에 한 번 먹고, 보통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나씩 먹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이제 화장처럼 한 3개씩 먹습니다. 뭐 좀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할 때. 그리고 또 이제 비타민 B 플러스가 또 있죠, 안에서. 8가지 비타민 B로 채우는 몸속 세포 에너지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씹어 먹는 것이 아니라 물로 삼켜 먹는 비타민이다.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제 권하는 부분이 좀 틀린데, 물로 삼켜도 괜찮은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하고, 이제 애들 같은 경우에 삼키지 못한 애들은 비타민 이제 이스트비 같은 거를 많이 권해주면은 이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비타민 B 플러스는 일반 영양소 기준 대비해가지고 230%의 함유가 돼 있답니다. 굉장히 많은 비타민 B군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비타민 B 플러스를 권해주면 좋겠죠. 드시는 양은 맨 이제 1회 한정,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어, 함께 먹으면 좋은 추천 리스트가 있는데, 그것만 먹어도 되지만, 유산균, 그리고 단백질, 오메가3, 칼맥디, 이런 제품들과 함께 드시면은 시너지 효과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함께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상으로 제가 비타민 B군에 대해서 정보를 함께 나눠봤고요. 일단은 이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오늘 안 그래도 보통 계속 백맹수 리더가 좀 라이브를 했었는데 저도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영양 공부는 계속 꾸준하게 해야만이 늘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내가 아는 만큼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비타민 B군에 대해서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은 이런 많은 역할을 하는지 공부를 통해서 또 알게 됐거든요. 오늘 일요일이고 그런데 내일 또 다시 월요일 아닙니까? 즐거운 월요일일 때 하여튼 이제 많이 들어오셨네요. 그러니까 주말을 마무리를 잘 하시고 좋은 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른 분들이 또 얘기를 할 거니까 그때도 이제 좋은 정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